소리가 좀 잘 들리드나? 아 근데 또 이게 어떤 애들은 또 이 글씨가 잘 안 보인다 하는데 글씨는 어땠어요? 잘 보였어요. 다행이다. 좋아요. 그럼 우리 오늘은 절대부등식을 할 건데 그 전에 거 중에 뭐 선생님이 좀 더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좀 있었나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서요. 뭐 보는 게 많았니? 아니면 별로 없었니? 일단 코칭 쌤한테 물어보면 되긴 한데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 아예 이 자체를 모르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거기다 또 맞췄네. 여긴 다 맞췄는데 잘 풀었어요. 좋아요. 그거는 몰라서 안 푼 게 아니고 풀 수 있겠다 그죠 오늘? 선생님 넘어갈까요? 좋아, 넘어갑시다. 자, 오늘 할 차례는 절대부등식인데요. 오늘 이것만 다 할 생각이에요. 절대부등식까지만. 그리고 이제 전달 사항이 좀 몇 개 있어, 지민아. 다음 주 일요일 날 월간 테스트를 치겠습니다. 월간 테스트는 1일 테스트가 이제 매일 친다고 한다면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치는 시험인데 범위가 좀 많겠죠? 처음부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는 진도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 전까지.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잘 배우고 내일 코칭생하고 잘 풀이하면 바로 시험 치는데 문제는 없겠죠. 그렇게 딱 맞춰서 일부러 진도를 맞췄어요. 시험 범위는 수투 아니고 명제. 처음부터 명제 끝까지. 명제 끝이란 말이 절대부등식까지. 시험은 일요일날 칩니다.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날 쳐요. 그리고 코칭쌤 시간에 그 1시간 반 중에서 한 50분 동안 시험 치고 풀이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티칭 시간에는 원래대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좋아요.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 116쪽부터.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책 안 보고 수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책에 있는 내용이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읽다 보면 너무 지루하거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나씩 좀 정리할 테니까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는 어떻게 다시 읽어보는 게 좋겠죠? 책에 있는 거. 자, 그러면 함수란다. 절대부등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쌤이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크게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절대부등식의 정의가 뭘까 이겁니다. 정의와 증명. 우리 증명 적용 시간 한번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토요일날. 그때 우리가 어떤 증명을 배웠냐면 간접 증명을 배웠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증명은 간접적인 증명이 아니라 미리 얘기하면 직접 증명을 합니다. 직접 증명. 그러면 직접 증명은 조금 더 이렇게 바로 증명하다 보니까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거고 대신 계산이 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의부터 해보면 절대부등식의 정의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비슷한 말이 있다면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항등식 뜻이 뭐였어요? 항등식의 뜻은? 항등식이가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 방정식이 아니라 성립하는 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0이라고 너가 했는데 사실 0이 아닐 수도 있지. 왜냐하면 넘기면 능용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넘기기 전 상태도 있다는 거니까 좀 더 일반적으로는 그냥 능용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앞에 절대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절대 부등식은 이게 그러니까 는 되어 있을 때가 항등식이라면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는 그 항등식 같은 성격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얘기를 하면 어떤 x를 대입해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떤 x를 대입해도 이때 어떤 x란 말은 모든 실수, 문제 조금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실수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 바뀌어가지고 모든 자연수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어떤 전체에 대해서 어떤 x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얘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선생님 글씨가 좀 날아가네. 알아보겠네? 또 우리 영상으로 보는 문제도 잘 알아봐야 되니까 조금만 신경 써볼게요, 글씨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란 말, 일단 꼭 x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이거 내가 정해 나름이니까. 그럼 우리는 x로 잡았으니까 어떤 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일까를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거.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거는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거야.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한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응? 갑자기 조용해졌어. 그러니까 수학상으로 얘기하는 거지, 지금요. 수학화가 아니라 우리 수학상에서 그렇지, 판별식이죠. 판별식을 이게 뭐 D라고 색깔을 좀 넣어보면은 판별식이 원래 b제곱 빼기 4ac잖아요. 얘가 음수가 나오면 항상 성립하는 거죠. 왜 얘가 음수가 돼야 되냐 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얘가 아래로 볼록이고 오른쪽에 0은 x축을 얘기하는데 얘가 항상 위에 있으려면 x축이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교점이 없다는 거니까 교점이 판별식을 결정합니다. 교점의 개수가 0개다. 이 말은 실근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허근이다. 이게 되면 항상 성립합니다. 이것도 절대부등식의 한 종류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그 말이 곧 이거잖아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거를 절대부등식이라는 커다란 이름으로 짓자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부등식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우는 게 있는데 이거 말고 더 어떤 게 좀 있냐면 선생님이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절대값 x가 있대요. 얘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 성립합니까? 얘도 항상 성립하죠. 그렇지 않아? 맞아. 절대값 뜻이 뭐야, 지민아? 절대값의 뜻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거리가 음수일 수 없으니까 최소한 0부터 이상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도 절대부등식의 한 종류가 된다. 얘는 이름 안에서도 절대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힌트도 있었어요. 뭐 아무튼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또 만들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을 외우기에는 좋지 않겠죠. 그럼 우리가 얘들을 만들 때 이제부터 경우를 나눌 건데 선생님이 첫 번째는 이거야. 2차 부등식일 때는 특별하게 따로 보지 않는 거야. 그럼 2차 부등식이 아닌 이제 두 번째 얘부터 쫙 선생님이 약간 좀 다르게 묶어볼 생각이에요. 어떻게 묶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한글로 써볼게요. 실수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작거나 큽니다. 그러니까 실수의 성질이 바로 얘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점들의 좌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제곱했을 때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항상 0 이상이라는 거야. 이게 허수와 구분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허수를 제곱했대. 얘는 뭐가 되죠? 허수. 복수수가 아니라 허수가 돼요. 허수는 두 가지가 있죠. 기타 허수와 순허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순허수였다면 제곱하면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되죠. 근데 내가 순허수가 아니라 기타 허수, 일반적인 기타 허수를 제곱하면 얘는 0도 아니고 0보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부등호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 플러스 2i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얘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0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니고 얘는 0보다 작다니까 얘들을 제외하면 0 이상인 거야. 이게 실수의 성질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좀 이걸 왜 했냐? 절대값 x가 붙어도 양변 제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를 제곱하면 x 제곱이 되고 0 이상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또 2차 부등식도 다르게 증명할 수도 있고 얘로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증명할 때도 잘 보면 얘를 내가 이렇게 바꾸어도 됩니까? 맞는 제곱식이에요. 맞지? 그럼 얘도 누군가를 제곱했잖아요. 얘가 0 이상이죠. 근데 0 이상에다가 4분의 3을 더했네. 그럼 무조건 이 전체는 4분의 3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 다시 말해서 이 노란색으로 썼는 이 이야기가 실수의 범위에서는 싹 다 통하는 이야기인 거야. 그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었으니까 좀 지우고 자 어떤 x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할 때 일반적으로는 모든 실수란 말이라고 했어요. 만약 이 말이 아니라 아까도 했지만 자연수로 바뀌거나 하면 오히려 더 쉬워지는 거야. 그리고 뭐 자연수나 모든 실수가 아닌 뭐 양수나 줬다고 하더라도 양수도 실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뭘 이용한다고?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풀 때마다 누군가의 제곱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인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얘들아 A가 크냐 B가 크냐를 물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같거나 크대. 같거나 없을 수도 있고요. A가 B보다 같거나 크다를 어떻게 증명하죠? 이 이야기 전에 얘는 이용하는 거잖아. 얘가 얘보다 큰지. 일반적으로 얘를 써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크냐 얘가 크냐를 공부할 때는 빼봅니다. 빼보죠. 첫 번째 뭐라고? 빼본다. 그럼 빼서 여기서 얘를 빼서 0보다 크거나 크면 앞에가 큰 거고 뺐는데 음수가 나오면 뒤에가 큰 거가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 얘기 왜 하고 있냐면 이제 정의를 했으니까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얘가 왜 더 큰 데를 증명하려면 빼본다는 거예요. 아시죠? 지금 중요한 거에 별을 쳐줄게요. 얘 둘이가 중요합니다. 빼본다. 자, 근데 내가 뺐는데 누가 큰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메인입니다. 메인. 근데 예를 들어서 루트 3이 있고 2가 있어. 누가 더 큰지 모르겠죠? 원래 얘가 더 큰데 이런다고 하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뺐더니 모르겠어. 어떻게 할까? 얘도 제곱해보고 제곱해봅니다. 그럼 얘는 3, 4가 될 건지 얘가 더 큰지 보이죠? 다시 말해서
필요하면 빼본다 하지만 필요하면이야. 필요한 우선순위는 1번이고 1번에서 바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양변을 제곱해봐요. 필요하면 합니다.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얘는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 제곱하고 빼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민이가 잠이 약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맞죠? 그죠? 우리 둘이 수업을 하니까 기운을 내야 되는 거 너가 자면 나도 자느냐 안 돼? 알았죠? 자, 세 번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양변 제곱할 때는 근데 양수끼리만 됩니다. 자, 기억해 주세요. 0은 별 의미가 없죠. 양수끼리 비교합니다. 세 번째 나누어 본다. 1번을 먼저 해보고 안 되면 하는 거야. 대소가 안 보이면, 누가 큰지 안 보이면 나누어 본단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3이 크냐 2가 크냐 했을 때 원래 3이 크잖아요. 빼보면. 근데 내가 이거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분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분수는 기준이 뭐냐면 1보다 크면 위에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본다도 양수끼리만 합니다. 양수끼리.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얘의 기준은 1이 된다고요. 야의 기준은 0이고요. 0보다 크냐 작냐? 요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좀 더 예를 들어줄까? 자,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이걸 얘기 좀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절대값 x하고 절대값 y가 이렇게 각각 있대요. 응? 각각. 근데 오른쪽에는 얘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럼 일반적으로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절대값이 있네? 일반적으로 절대값은 0 이상이죠.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0 이상이에요. 얘도 0 이상이에요. 그러면 양수끼리네요. 그럼 양수끼리인데 그냥 빼서 안 보이니까 양변 제곱해보면 되는 거야. 양변 제곱해볼게요. 여기다가 제곱하고 여기다가 제곱해서 빼자고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거에서는 절대값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이 A, B 할 때는 곱하는 건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약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얘를 제곱하면 y 제곱입니다. 앞에 건 끝났고 뒤에 거는 전체 절대값이니까 제곱하면 전체 절대값이 사라지는 거야. 그럼 얘는 아예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똑같은 거 없애보고 나머지만 정리해보면 2로 묶여지고요. 이렇게 되죠. 자, 누가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일반적으로 얘가 크죠. 왜냐하면 얘는 양수면 그대로 나와서 0 되지만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니까 얘가 앞에서 커지는 거야. 그러므로 이 전체는 0보다 같거나 커요. 근데 이놈이 누구였냐 하면 얘를 빼서 나왔던 결과예요. 그리고 뺐더니 모르니까 제곱해서 뺐던 결과예요. 근데 이 결과가 전체 결과가 0보다 크게 나왔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처음에 있었던 얘가 더 같거나 컸다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이 방향과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 등호를 적어줘야 돼요. 언제 같아지는지는 꼭 적어줘야 됩니다. 이건 약간 약속이에요. 매너예요. 그러면 언제 능이 되죠 얘가요? 언제 능입니다. 같거나 크잖아요. 언제 능이 되냐고요? 얘가 0 될 때죠. 얘가 0 될 때라는 말은 절대값과
그냥 값이 같을 때잖아요. 이 말은 결국 뭐야? x, y가 0 이상일 때인 거지. 그렇지 않나? 얘가 0 이상이 돼야 나올 때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나와서 없어지면 0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0이라는 게 아니라 얘는 0 이상이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5가 돼도 0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놈이 0 되는 순간을 생각하는 건데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된다. 이걸 꼭 적어주는 게 센스입니다. 쌤이 하나 예를 들어줬는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증명한다는 겁니다. 증명이 끝나는 거야. 여기서 얘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죠? 메인이 뭐였어요? 빼보는 거였죠. 근데 바로 안 되니까 제곱했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우리 117쪽에 잠깐 볼까요? 116쪽을 잠깐만 봅시다. 거기에 동그라미 4번 찾았니? 동그라미 4번에 있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거. a제곱은 0 이상이다. 절대값 a도 0 이상이다가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죠. 그걸 별표 쳐놔야 되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117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1번 나와 있지. 그게 그냥 빼본다라는 뜻입니다. 2번, 3번은 그냥 1번을 도와주는 거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얘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자, 다음 페이지 쭉 넘겨서 이제 쌤이랑 119쪽에 있는 문제를 풀 건데 첫 번째 문제가 얘였습니다. 이거죠? 문자 바뀐 거지. A, B로요. 생각하고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너가 밑에 걸 풀 수 있겠니? 그 확인 유제 풀어봅시다. 확인 유제 1번 첫 번째. 괜찮아요. 은진이가 실시간으로 들으면 제일 좋은데 실시간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중간고사 대비는 8월 31일부터 합니다. 근데 8월 31일이 목요일이니까 우리는 9월 첫째 주부터 시작할 거고 그때는 수업 시간 안 바뀌어요. 그대로인데 쌤이 추가적으로 보강을 더 잡을 거예요. 그 보강은 학교별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너 학교 혼자 하니까 혼자 하는 거야. 근데 딴 학교랑 한 학교 정도 섞일 수 있어요. 그건 감안해주고. 지금 모르는 선생님 물어봐 주세요. 빈칸 채우기는 따라가면 돼. 위에 있는 말 따라가면 돼. 도와줄까? 답 나요? 그리고 가는 했나? 가식이 뭐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갔다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요 놈이 연결되잖아요. 얘가 언제 연결되죠? 절대값 AB가 안에서 나왔을 때 반대로 나오잖아요. 얘가 반대로 나온다는 말은 AB가 통째로 묶어서 AB가 0보다 또나 작을 때죠. 그렇잖아요. AB가 음수일 때 말이에요. 그걸 여기다 써주면 되죠.
AB가 0 이하다. 이하, 그렇지. 자, 보기 다 보니까 맞죠? 마지막 얘가 0 되는 순간을 찾아줘요. 요놈이 얘니까. 어차피 2는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 양수니까. 요놈이 0. 그럼 절대값이 반대로 나오면 돼라는 거지. 무조건 반대로 가요. 이 상황에서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게 0보다 각과 작도가 있으니까 카테도 되는 거고. 그렇지? 만약에 거꾸장이 막으면 이 절대값만 바뀐단 말이야. 얘는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럼 거꾸장에서 얘가 양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나올 때 AB로 나올 거야. 그럼 AB 더하기 AB는 2AB인데 2AB는 우리가 무조건 0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 그렇지? 그래서 아까처럼 반대 불등이 자동으로 날아가니까. 이렇게 0되면. 그렇죠? 이렇게 아까 거랑 거꾸로 하면 되지. 그죠? 아까 이거 플러스 바뀐 거니까. 요거에 반대로 쓰는 거야. 넘어갈까요? 좀 헷갈리나? 괜찮아?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마플 특강은 아까 선생님 미리 말 다 했죠? 제곱해서 한다는 겁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빨리 나가고 있죠? 이제 122쪽부터 생활 끝까지 갈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설명을 우리 오늘 3개 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요. 이제 한 개 한 거야. 정의와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것들은 뭐 딴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여기는 얘들을 다 외우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어려우니까 외울 필요 없이 찾을 수만 있으면 돼. 방향을요. 방향을 찾는다. 잠깐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뭔가 좀 뭐지?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 그래, 연습 좀 하자 생각하고 우리 122쪽 볼래요? 자, 122쪽에 보면 거기 맨 위에 있는 말 있잖아요. 왜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이라는 말 나오잖아. 이거 아까 전에 그 했던 이야기 중에 다 있었던 건데 사실 확인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이거는 그냥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전에 아까 거에 이어서 얘기해보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은 항상 0 이상이거든요. 항상. 조건은 뭐였지? 아까 AB가 실수일 때. 너 책에다가 줄 좀 쳐놔야 됩니다. ABC가 실수일 때인 거야. 여기다 줄을 쳐놔야 된다라는 거야. 실수. 특별한 말이 없어도 실수라고 했는데, 자, 그럼 봐. 얘가 무조건 0 이상을 아까서 어떻게 증명한다고 했죠? 판별식도 맞지만 사실 판별식은 우리가 아까 수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파트를 얘기한다면 완전 제곱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누군가의 제곱이야. 자, 얘는 지금 누군가의 제곱으로 되어 있지만 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AB가요. 그럼 무조건 되게 하려면 여기 얘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얘한테요. 여기 앞에 두 개한테요. B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너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정리하면 A제곱 나오지. AB 나오지. 4분의 B제곱 나오죠. 그럼 남았는 만큼만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같은 식이죠. 그럼 아까 우리 했던 이야기 양수가 제곱이 된 거죠. 얘도 제곱이고 얘도 제곱이니까 0 이상 더하기 0 이상은 합해도 0 이상이다. 이렇게 증명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다는 거야. 이렇게만 표현이 되면요. 자동으로 0 이상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 위에 실수나 말 때문에 그냥. 자, 그럼 괄호 2번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 내가 안 해줘도 이해되나? 이거죠. 2번 완전 제곱식이죠. 3번도 이거 우리 인수분할 이거 완전 제곱식 세 개째 만들어주는 거 기억납니까? 이 분들을 묶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은 성질을 이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굳이 뭐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대신 완전 제곱식 만드는 연습을 좀 하라는 거지, 그치? 그거를 밑에 있는 보기 1번 잠깐 볼래요? 너가 풀 수 있겠니? 한번 풀어보세요. 두 개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아 그리고 등호가 언제 되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등호가요. 언제 얘가 능용되는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A 빼기 2b제곱이죠. 두 번째는 두 개로 쪼개진다. 지금 다 했나? 아, 두 번째가 두 번째 거는 이런 식으로 제곱을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두 개로. 그럼 앞에 거에 일단 기준을 맞추라고. 앞에 거. 앞에 거는 A 빼기 B의 제곱을 만들면 돼요. 그럼 B제곱이 하나 남지.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 이상이 되죠. 근데 지민아, 등호가 언제 성립하지? 그러면 마지막 문제를요. 너가 좀 풀어도 마지막 문제 말이에요. 이래 됐지 않나? 이거잖아요. 그럼 얘가 언제 이 등호가 성립하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얘도 0, 얘도 0이 되죠. 얘란 말은 밑에 있는 거야. A는 B이고 얘는 혼자니까 B는 0일 거야.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인 거야. 근데 이걸 조금 더 정리하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B가 지금 0이잖아. 0을 여기서 넣어보면 자동으로 A도 0이죠. 그럼 결국 뭐야? A도 0, B도 0일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자꾸만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문제 풀 때야. 아또 여기까지가 아까 했던 이야기에 이제 연결된 이야기를 좀 조금 더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산술, 기하, 평균입니다. 제목이 산술, 기하, 평균이고 맨 뒤에 뭐야? 조합 평균이 있는데 조합 평균은 굳이 몰라도 됩니다. 오케이?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 이름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식 자체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식을 써볼게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A가 양수가 돼야 되고요. B도 양수입니다. 아까와 다르죠? 아까는 실수, 이번엔 양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수 조건에서만 이 개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이 있는데 두 개를 원래는 두 개를 더해서 2 나눈 거 이걸 우리는 산술 평균이라고 해. 알았죠? 그래서 아까 쌤이 이름 중요하지 않다고 한 건데 그럼 난 2분의 1로 그냥 지울 거라는 거야. 원래는 2분의 1가 있어야 돼. 그게 산술 평균이에요. 그럼 기하 평균은 뭐냐 하면 원래 루트 AB 이렇게 쓰는 게 기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 식 자체의 의미가 얘와 연관이 있고 얘가 얘와 연관이 있다는 거야. 원래는 이거였다. 원래 이거 2분의 얘는 2분의가 없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설명 좀 해줄까? 조금 해줄게요. 우리가 영어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해가면 어떻게 해요? 더해서 나누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매번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산술 평균이에요. 그러면 루트 AB라는 거는 어떤 점수 숫자를 두 개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를 평균을 보겠다는 거야. 이게 기하 평균인데 약간 좀 유래를 얘기하자면 산술 평균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쓰고 있는 요즘에 쓰고 있는 평균이고요. 기하 평균은 약간 옛날 시대 뭐랄까 피라미드가 있었던 그 시절 그때는 평균과를 저걸 사용했다는 유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참고로 알면 되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같거나 큽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밑에 있는 2를 내가 양면에 곱해도 되죠? 그래서 내가 2를 곱한 상태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체가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이 조건까지 이거 통째로 여기가 산술 기하 평균이고요. 특히 이 공식, 이 밑에 있는 이 공식을 이제 너는 조금 전에 배웠던 이게 항상 성립하는데 양수에서만 된다고요. 근데 양수도 실수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증명할 때는 실수의 제곱 성질을 사용할 겁니다. 됐나? 첫 번째 증명을 해볼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증명 어떻게 한다고 했죠? 빼본다고 했죠? 이 둘이를 빼봅시다. 그럼 이 결과가 양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증명할 때 약간 잔머리를 굴릴 겁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위치 좀 바꿔주시고. 자,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면 얘 대신 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되냐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을 계속 머릿속에 되새기는 거야. 이렇게 됩니까?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자, 양수와 양수를 뭐 빼봤자 어차피 얘는 실수입니다. 그럼 실수 전체를 제곱하면 0 이상이다가 결론을 내려가. 그럼 얘가 0 이상이 됐네? 그럼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얘 빼기 얘 하는 게 얘니까 A 더하기 B가 더 큰 거죠. 따라서 증명이 완성이 된다 이 말인데요. 그리고 우리 아까 했던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단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적어준다. 자, 언제 성립할까? 이게 0 된다. 얘가 언제 0 되죠? 아니죠. 이때와 루트 B가 같을 때죠. 근데 여기서는 루트를 안 써도 되죠. 그냥 A와 B는 같을 때죠. 이렇게 써주면 증명이 완성됩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아니 문제 풀 때는 아마 빈칸이 이런데 중간중간에 나오겠죠. 뭐 여기 빈칸 이런 식으로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산술기하 평균의 완전 기본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산술기하 평균의 최대 최소가 나오죠. 거기서부터가 실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과 지금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뒤에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증명 선생님 좀 지우고 있죠? 저 시를 볼게요. 자, 한 번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언제 얘가 는이 된다고요? A, B가 같을 때요. 그걸 한 번 더 쓰려고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자,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최대 최소가 어딘가 숨어 있어. 자, 이렇게 한 개씩 보세요. 이걸 한 개로 보라고요. 이게 한 개.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 합이라고 얘기할 거야. 합. 얘는 두 수의 곱이라고 할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합의 입장에서 먼저 볼까요? 자, 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곱, 합을 물어볼 때는, 질문할 때 말이야, 합을 물어볼 때는 오른쪽에 있는 곱하기를 찾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실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합을 물어볼 때는 곱을 찾으세요라는 거. 그럼 거꾸로 곱을 물어볼 때는 이거 당연한 이야기에서 하고 있는 거지. 공식만 모를 수 있다면
곱을 물어볼 때는 누굴 봐야 되군요? 합을 찾는다. 그러니까 합곱, 그러니까 합곱과의 관계인 거야. 맞죠? 합곱, 곱을 물어보면 합이죠. 자, 그럼 선생님이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럼 합을 물어볼 때 곱을 찾는단 말은 이 곱은 숫자로 딱 나와야 돼.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지 얘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봐야 합을 물어볼 때 오른쪽까지 만약에 내가 찾았어. 그러면 찾았으면 얘보다 같거나 크잖아. 합의 입장에서는 오른쪽보다 같거나 커지지 계속. 그러면 같은 순간이 뭐죠? 합의 입장에서는 같은 순간이 최소인 거야. 이거는 능력이라기보다는 같을 때가 능이 된다는 뿐이고, 선생님 이제 예를 들어볼까?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예를 들어보면 내가 야의 최소를 물어봤어요. 이게 질문이야. 만약에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얘가 양수라고 가정해보세요.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얘 더하기 얘 중간에 합이 있잖아요. 합을 물어보죠. 그리고 질문한다고 야의 최소를 물어본다고요. 얘가 0 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양수인 범위, 양수 더하기 양수는 0은 아니에요. 그럼 얘 더하기 얘가 언제 최소는 돼를 물어본다고요. 언제 최소가 되냐 하면 미리 얘들을 곱해보라고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럼 이들을 곱해봐. 곱하면 얼마죠? 1이죠. 맞죠? 1이죠. 요 B 자리에 A분의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공식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루트 A 곱하기 A분의 되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얘가 2잖아요. 그럼 야의 최소는 2인 거야. 근데 언제 최소가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이 같을 때. 자, 얘들이 같다라는 게 저기선 A는 B를 뜬 거야. 그러면 얘들이 같단 말은 같아서 얘가 아까 2가 나왔잖아. 그럼 같다 1 돼야 되잖아. 반띵. 그럼 A는 1 된 거야. 이해됩니까? 이게 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말은요. 증명할 때는 얘가 A와 B가 같아지면 0이 된단 말은 뺏는 결과가 0인 거잖아요. 우리의 질문, 이 자체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0은 아니라고 하지. 그리고 좀 얘기했던 대로 합을 물어보면 없는 곱을 너가 찾아내야 된다. 그럼 미리 곱해봐야 되는 머릿속에서 곱해보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의 입장에서는 같을 때가 같거나 커지니까 같을 때가 최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체가 그냥 최소인 거야. 합을 물어볼 때는 곱을 찾는데 뭘 물어보냐고요? 바로 합의 최소를 물어본다고요. 합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최소를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곱의 입장에서는 왼쪽보다 같거나 작아지고 있으니까 같은 순간이 뭐가 되겠어요?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곱을 물어볼 때는 최대를 물어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곱을 물어볼 때는 반대로 합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뭘 어려워할 것 같아요? 이 찾는 걸 어려워합니다.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곱을 찾는 걸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합은 대부분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요. 곱은 잘 안 나와 있어. 이렇게 해서 산술, 기하, 평균, 최대, 최소를 얘기를 다 끝냈고요. 근데 그 최대가 뭐고 최소가 뭔 데까지 말하기에는 아까 그냥 정확하게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왜? 그때부터 다르잖아요. 문자가 달라진다고요. 그때마다. 이 상태로 외우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뭐만 기억해? 같은 순간이 언제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 강조했던 거고, 일단 얘는 뭘 강조했죠? 얘를 물어보면 딴 놈을 찾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다른 놈을 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지.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겁니다. 최대, 최소.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자, 123쪽 설명을 했는데
그 3쪽에 보면 거기 박스 위에 보면 조합평균 나오잖아요. 조합평균은 아까 몰라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 적혀있죠. A 플러스 B분의 2AB가 조합평균이라고 하는데 참고로만 보면 됩니다. 뒤에 건 굳이 안 봐도 시험에 안 나온다라는 거. 아니면 이름 자체는 없는데 증명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증명은 아까 선생님이 빼고는 똑같이 된다는 거야. 밑에 보면 또 참고 또 있죠. 막 3분의 되는 게 있죠. 이거는 수학 1입니다. 수학 1 아직 안 배우니까 시험에 안 나오겠죠? 뛰어넘어도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봅시다. 보기 2번이요. 아까 선생님 보기 2번 했던 거 1번 푸는 거 기억납니까? 앞에서 좀 전에 했던 거 2가 왜 되는지 증명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하나 더 해볼까요? 보기 2번의 두 번째 선생님 해볼게요. 보기야, 보기 2번. 자, B분의 1 더하기. 자, 선생님 손 잘 들어야 돼요. 오른쪽에 2를 책에서 나와 있는 게 2를 보지 말고 왜 2인지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맨 끝에서 볼까? 이게 지금 각과 크다 됐지 이렇게야. 이게 그러니까 야의 입장에서는 2가 뭐야? 또 최소죠. 얘가 왜 최소인지 알겠네? 중간에 뭐가 있는데 더하기에 있으니까. 합을 물어보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니면 문제 바뀌면 꼴을 물어보는 생각해야 돼. 그럼 합을 물어보잖아요. 맞죠? 그러면 넌 뭘 찾아야 된다고? 이 두 개를 통째로 하나를 이 두 개를 치면은 곱해보라는 거예요. 미리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약분되죠? 곱하면 약분돼서 1 돼버리죠. 이때 찾는다는 거는 정확한 숫자로 찾는 거야. 문자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바로 공식 쓰는 거야. 2 루트 씌우고 이 둘이의 역할 자리에 있는 이 통째로를 그대로 곱하시면 약분되어서 이름이 자동으로 이렇게 되죠. 이가 최선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는 당연히 곱하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데 아직은 뭐 해봐야 알겠죠? 아직 몰라요, 그죠? 보기 3번 문제야. 아직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 천천히 하는 거야. 자, 보기 3번 1번. 아니, 1번이 아니구나. A 더하기 뭐야? 질문이야. A 더하기 4 A분의 1 더하기 2의 최소를 묻죠. 자, 이거의 최소를 묻고 있습니다. 미리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이 문제를 통째로 한 개로 만약에 본다면 얘가 A가 되고 역할이 요 역할 맞죠? 아니 여기 곱하는 거니까 얘가 요 역할하고 얘가 요 역할하고 있는 거겠죠? 곱하기라면 그러면 얘가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 될 거야. 이거라면 아직 몰라요. 그러면 얘는 그러면 왼쪽에서 같거나 작아지니까 같을 때가 최대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최소로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공식 머릿속에 바삭하게 어떻게 돼야 돼요?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는 최소를 묻기 때문에 아직 이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상태, 이놈이 여기에 들어가는 상태가 아닌 거 판단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전개해 보는 거야. 자, 안 보일 때는 그냥 전개하세요. 전개해 볼까요? 전개. 1이죠? 4죠? 5 플러스. 이렇게 하면 A죠? 이렇게 하면 A분의 4죠? 자, 이거의 최소를 물어본다고요?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5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숫자는 못 바꿔요. 그럼 어디에서 산술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두 개 다죠. 그럼 얘가 중간에 더하기가 있으니까 최소를 물어보네 성립하네요. 그럼 미리 곱한다고 생각해 볼래요? 약분될까 예상됩니까? 약분되고 누가 남는지 알겠죠? 그럼 얘는 얘 둘이만 산술기가 쓰는 거야. 얘 둘이만. 그럼 5는 원래도 남아있는 거니까 얘만 따로 이렇게 쓰자고요. 그럼 얘는 2 루트 곱하면 이렇게 되나? 그럼 얘는 약 계산 4가 되고 5가 되니까 전체의 최소는 9 이상으로 쓰는 게 맞죠. 따라서 답은 9여라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9가 되는지도 얘기해 볼까요? 얘가 언제 되죠 9가? 아까 했던 대로 해봐. 내가 산술기와 써는 놈만 갖고 얘기해야 돼요. 이 둘이만 갖고요. 자, A가 뭐일 때일까요? 틀려도 돼요.
얘들이 같아요. 근데 결과가 아까 4 나왔잖아. 그럼 각각 4의 절반을 갖고 와야지. n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식을 직접 여기서 눈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필요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바로 찾는 게 좋아요. 그래, a가 2일 때 등호가 바로 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데 그 순간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야라는 거야. 꼭 입장에서도 그때가 최대됩니다. 자, 그걸 뒤에 가서 이제 연습을 할 거야라는 겁니다. 오케이? 124쪽. 보기 4번. 선생님 계속 보기를 풀고 있어요. 원래 보기는 이제 제 학생 너희한테 풀라고 하는데 아직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요. 자, 조건 항상 봐야 돼요. 뭐라고 했죠? 양수죠. 자, x 더하기 y가 10 나오죠? 자, 그럼 질문을 좀 볼까요? x, y의 최대를 물어보죠. 근데 감이 옵니까? 곱하기의 최대를 물어보고 있다고. 그럼 우리는 산술기하를 바로 쓰면 되죠.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해서 여기서 x 더하기 y 2 루트 x, y 이대 어렵지 않죠? 그럼 10을 여기 집어넣어. 얘가 10이지. 그럼 약분하면 5잖아요. 요 안에 x, y가 뭐가 돼야 돼? 25가 되겠죠. 제곱 루트 있습니다. 얘의 최대가 25다라고 끝이죠. 그럼 밑에 있는 거 풀어볼래요? 2번이야. 2번. 얘는 또다시 최소를 물어보죠. 시간 좀 남았죠.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산술기하까지 설명했어요. 이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남았는데 좀 이렇게 문제 더 풀고 하자, 그죠? 126쪽이에요. 문제 좀 더 풀어보려고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가볼게요. 그래서 약간 어려우시겠죠? 방금 똑같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자마자 딱 느낌이 와나요? 그냥 뭐 분배하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2번도 분배하면 되겠죠? 자, 안 풀려도 되나요? 너가 풀어볼래 그러면 밑에 있는 확인 유지야. 지금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요거 밑에 있는 걸 풀자고요. 확인 유제. 얘는 보기랑 똑같네. 최소값만 고약할 때는 뭐 굳이 언제 된다는 안 구해도 됩니다. 언제 되냐는 안 물어봐도 돼요. 답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4, 3. 잘 돼가고 있어. 같이 해볼까요? 두 번째 걸 내보겠다. 첫 번째 건 했고 두 번째 거 정리는 해볼까요? 정리 쭉 하니까 뭐가 정리를 안 한 거 아니야?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볼래? 이렇게 먼저 해보면 6 플러스 이렇게 4xy 플러스 이렇게 xy 9 플러스 이렇게 하면 6. 맞죠? 둘이나 산술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거 따라 떨어지는 걸 상에 쓰면 안 돼. 이유가 뭐냐면 약분이 안 되잖아요. 곱했을 때 약분돼야 돼. 그래. 그런 거 자꾸 연습해야 돼. 위에 거도 그렇게 했던 거 아니야? 전개 안 했었어, 위에 거도? 아, 그것도 되도록 정리해주세요. 답이 같을 수도 있긴 한데 더 일반적인 방법을 하면 좋은 것 같아서 그래요. 괄호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전개한다. 그렇죠. 약분되잖아요. 그래서 약분해야지. xy, xy 알려주고 끝까지 다 내려야지. 근데 x 더하기 y라는 건 여기는 없어. 아까 너는 둘이만 그냥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 왼쪽을 정리한 것밖에 없는 거고 이건 여기 쓰면 안 돼. 맞지? 얘가 아니고 얘를 써야 되거든. 이 왼쪽이 너 그대로 써야 돼. 4x 더하기 y 더하기 xy 9를 써주고 갖거나 그렇지. 공식 그대로 대입하고 있는 얘 둘이만 공식 넣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온 거야 이 답이. 그래서 이들 13이 아니고 곱하면 36이잖아. 천천히. 되겠구나. 그러면 2, 6, 12가 되죠. 얘가 10이고 앞에서도 12가 나왔으니까 더하면 24가 정답이 되고. 그러니까 좀 이해돼요? 좀 처음이라서 이게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그게 정확한 풀이입니다. 잘 이해되니 이제?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변형수 한번 더 해볼게요, 선생님하고요. 밑에 거 조금 더 어렵겠죠. 자, 문제 읽어볼게. A가 1보다 크고 야의 최소를 물어봤죠. 자, 아까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또 다 떠올려야 돼, 개념요. 자, 개념 떠올려주세요. 자, 분명히 양수라고 했는데 갑자기 1보다 크를 바뀌었네. 뭔가 좀 바뀌었다는 게 문제가. 그럼 뭘 생각해야 되냐면 중간에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 더하기죠? 더하기면 뭔가 요놈의 역할이 얘인 것 같고 요놈의 역할이 얘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최소를 물었으니까 일단 뭐 해보라고 했죠? 곱해본다고. 근데 얘들이 곱하면 약분이 돼야 하는 거야. 안 되죠. 곱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할까? 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변형할 때는 분모에 맞춰주시면 돼요. 분수가 있을 때요. 자, 그럼 어떻게 맞춰주느냐? 9로 여기서 묶어놓고 A를 바꿔요. 이렇게 바꾸고 마지막에 다시 9를 더해도 같은 식입니까? 다른 식입니까? 같은 식이죠. 약간 변형만 했죠. 선생님이 왜 이렇게 했다고? 얘를 곱할 때 약분시킬 목적이에요. 그럼 이 둘이 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데 쓸 때는 이놈이 양수인지가 확인돼야 돼요. 1보다 크다가 왜적는지 알겠죠? 그럼 자동으로 양수가 되죠. 따라서 산술기하를 2루트 씌우고 얘와 얘를 동시에 곱하면 9만 남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2, 3은 6이니까 6 더하기 9니까 전체는 15 이상이어라. 정답도 15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9를 꼭 더해주셔야 됩니다. 원래 숫자를 더해줘요. 답이에요. 답이 3번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 좋아요. 다음 페이지 갈까요?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활용이에요. 활용이라는 것은 그냥 문제 보고 너가 식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 페이지 7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뛰어넘겠습니다. 선생님 안 푸는다기보다는 시간이 약간은 좀 촉박해서 넘어가는 건데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다 돌아올게요. 자, 개념 3번을 봐야 돼서 그래요. 오늘 선생님하고 3개 배운다고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128쪽 이야기고 앞에 개념으로 보자면 125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밖에 안 나왔죠. 지민아 좀 어때? 오늘 배운 내용들이 조금 어렵죠.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어렵다 하더라고요. 산술기하부터. 근데 아까 생각한 것처럼 방향만 잘 잡으면 되는데 연습만 하면 돼요. 연습. 자, 지우고 이제 세 번째 갑시다. 개념이요.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코시 슈바르츠. 사실 선생님이 한글로 막 쓰고 있는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 말이 아니겠죠. 영어로 표시해야 되거든요. 코시를 이렇게 CACU 까먹었다. 대학교 때 다 했는데 아마 이걸 거야. COCU CHY인가? 막 이렇게 막 쓰는데 좀 특이하게 써요. 원래 코시야. 이게 아니고 COCHY 이런 식으로 코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글은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알았지? 그냥 뭐 식이 중요한 거야 사람들입니다. 코시가 수학자 이름이야. 슈바르츠도 수학자 이름인데 두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연구해서 만든 부등식입니다. 이거야. 알겠죠? 그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뭐냐? 얘도 절대 부등식의 한 종류입니다. 조건 A, B, X, Y는 실수가 돼야 됩니다. 아까랑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가 뭐였죠? 조건. 좀 전에 산술기하는 A, B가 뭐였어요? 양수였죠? 얘는 실수에서 쓰는 거. 근데 아까는 왜 양수, 얘는 왜 실수까지 거꾸로 생각해보면 아까 내가 너한테 증명할 때 루트를 이렇게 증명했잖아요. 이걸 A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양수일 때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명 과정 안에서 다 써먹혔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생각하면 되고 얘도 그러면 증명이 있을 건데 일단 공식부터 쓰자면 A제곱, B제곱 하나씩 다 제곱을 시킵니다. 그리고 괄호해 주시고 X제곱, Y제곱을 제곱해 주시고 이 둘이 곱하는 거야. 중간에서 이 둘이 곱했는 결과랑 그 다음에 A와 X 한 개씩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더해서 제곱하는 결과 일반적으로 누가 더 클까요? 결론은 왼쪽이 같거나 큽니다. 항상. 그럼 이때도 등호가 있습니다. 언제 는이 되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 빼본다고요. 증명. 자, 선생님 좀 빠르게 증명을 할 건데 전개할 겁니다. A제곱, X제곱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좀 빠르게 할게요. 쏟아. 맞죠? B제곱, X제곱이죠. 자, 오른쪽도 전개해보면
여기까지 써주고 둘이 뺐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둘이를 빼본다 이거고, 자, 같은 거 하나씩 없애주시고요. 자, 남은 건 이제 정리해볼게. 누구 남았죠? 요거 남았고, 요거 남았는데 얘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이를 누군가의 제곱으로 바꾼다면 누군가의 제곱이 될까요? 이거 세 개. AY 마이너스 BX 맞습니까? 전체 제곱이죠? 자, 결론이 똑같지. 누군가의 제곱이죠. 다시 0 이상입니다. 얘가 0 이상이라는 뜻은 이놈이 얘보다 작거나 크다가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 등호가 어느 정도만 적어줘야죠. 등호는 얘 둘이 같을 때죠. 다시 말해서 AY는 BX일 때입니다. 근데 이거와 똑같은 말을 우리 책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는 거는 A분의 X는 B분의 Y. 같은 말인가 알겠니? 왜 같은 말인지 확인해보면 대화성비를 곱하면 AY는 BX입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걸 통째로 기억을 하셔야 돼라는 거야. 공식, 주어식, 부등식. 근데 이 공식을 우리가 얘만 뭔지 할 줄 알면 증명은 자동 나오겠죠, 이제부터. 그러니까 증명은 이제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단 등호가 어느 정도 받는지 이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이 공식과 등호. 됐니? 자,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어떻게 응용이 될까? 아까랑 비교를 해보면, 아까는 어땠는가 하면 합과 곱이었죠. 이번에는 그냥 합이 아니고 중간에 보면 합은 합인데 제곱의 합이죠. 제곱의 합이죠. 이번에 응용은요. 제곱의 합이 물어봅니다. 오케이? 얘를 물어보면 뭐 얘일 수도 있겠죠. 제곱의 합이니까. 제곱의 합을 물어볼 때 뭐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1차식의 합이 주어져야 돼요. 네, 요 안에 있는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게 숫자로 나오면 제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얘가 주어져야 된다. 그냥 공식을 분석하는 거야. 1차식의 합을 찾자. 이게죠. 그럼 당연히 이 제곱의 합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을 찾으면 같거나 커지니까 최소가 뭔지 물어보겠죠. 얘는 뭘 물어보느냐? 최소를 물어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1차식의 합을 물어볼 때 물어볼 때는 제곱의 합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1차식의 합을 물어볼 때 뭘 물어볼 것 같아요? 얘가 안쪽에 있는 거니까 밑에 얘를 물어볼 때는 얘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같을 때가 최대. 그리고 얘는 최소일 수도 있어요. 왜냐? 제곱은 음수일도 나올 수 있거든요.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최대, 최소 나옵니다. 두 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제곱의 합이 주어졌을 물어볼 때인지 1차식의 합을 물어볼 때인지 문제에 맞춰서 이 공식을 머릿속에서 또 어떻게 해야 돼? 외워서 쫙 써놓고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코시 슈발츠 부등식이 끝났는데 학교 시험은 코시 슈발츠 부등식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뭐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난이도가 높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시험 들이되면 아마 알겠는데 잘 안 나오면 잘 안 볼 겁니다. 자주 교과서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책에 있는 보기 문제를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기 5번이요. 얘하고 똑같죠? A제곱 더하기 나와 있죠. 그냥 책에 있는 거 집어넣을까? 이 자리에 뭐 들어갔어요? 4가 들어갔죠. 자, 4 곱하기 또 9도 나와 있네요. 7죠? 그리고 얘가 오른쪽에 뭐가 들어갈 것 같으죠? 아까 얘가 누구였지? A제곱, B제곱, 얘가 X제곱 아니니까 AX가 들어야 될 거 맞죠? 이 자리 그대로 따라 쓰는 거야. 자, 그럼 질문이 지금 뭐예요? AX 플러스 이 안에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얘는 책에서 뭘 물어봐? 범위를 묻고 있잖아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최소 찾아줬잖아요. 는될 때입니다. 그럼 자, 36이니까 요 안에 있는 놈은 최대 얼마요? 6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6부터 6까지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머리 아프니? 괜찮아? 그래, 머리 아픈 것 같아서 괜찮아요? 좋아요. 아프면 안 됩니다. 네, 넘어갑시다. 밑에 거도 한번 더 해볼게요. 6번. 자, 6번 잘 봐. 6번 약간 좀 어렵네요. 약간요. 잘 봐야 돼요. 자,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라고 했고요. 자, 질문이 먼저 볼게요. 질문이 뭐야? x 플러스 2y에 또다시 최대치수 물어보죠. 그렇잖아요? 야의 최대치수가 이제 아까하고 똑같잖아. 생각하고 조금 전에 똑같지 않니? 자, 질문해볼까요? 질문 너한테. 자, 이놈한테 이렇게 넣으면 돼요. 5라고 넣을 거야. 자, 여기 5 넣었어요. 앞에는 아직까지 뭔지 모르죠. 근데 오른쪽에 이번에 미리 나와 있단 말이야. x 더하기 2y야. 맞지? 공식 집어넣었어요. 이걸 보고 너가 a, b 찾을 수 있겠니? 거꾸로. 자, ax. x 앞에 뭐 붙어 있어요? 1. 그럼 얘를 제곱하면 돼요. 약간 어려운 거 아니지만 약간 좀 찾아내면 돼. 얘는 y 앞에 b가 2니까 2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식이 머릿속에 있어야겠지? 이렇게 써주면 얘가 이제 계산하면 얼마예요? 25죠. 그럼 요 안에 있는 값은 최대 얼마예요? 최대 5고 최소는 마이너스 5죠. 이렇게 해서 정답입니다.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자, 128쪽에 이 팀 3번으로 갈 건데 부지런히 왔는데 하긴 다 했네요. 지민아 어때? 괜찮니? 그래 좀 어렵지만 오늘 배운 게 사실 3개밖에 없어요. 하나 앞에 거 산술기야, 둘 앞에 거 이제 정의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냥 선생님이 말을 좀 많이 한 거야 이거지. 말이 많이 한 거야. 좀 전에 누구누구를 물어볼 때 이런 것들은 문제 풀 때 너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좀 풀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풀어서. 자, 마프리킴 3번의 첫 번째 문제를 이것도 선생님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맞죠? 너가 풀어볼래요? 확인 유지야. 두 문제. 아까 보기 문제를 풀면서 다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좀 떠올게요. 연습하는 대로 하니까 잘 나오나요? 좋아. 한번 보자.
최대 최소만 찾으면 되겠다는 거지. 그리고 언제 알게 되는지는 여기서 안 물어보는데 물어볼 때는 할 줄 알아야 돼. 잘 풀고 있네요. 어디서 보고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야가 위치 바뀐 거잖아요. 야의 입장에서는 위치 바뀐 거겠지. 이놈이 지금 야가 작잖아. 여기서 얘가 작잖아. 똑같은 거야. 맞죠? 위치만 살짝 바꿨다. 똑같아. 집에 있는 학교에 그 프린터하고 이거 부교지 이런 거 없나? 1학기 때야. 그때 그 뭐야? 팩스 부교지가? 이거 써? 프린터는 어떤 문제? 모의고사? 변형? 모의고사 변형? 교과서 변형? 아주 어렵지 않네요. 그런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럼 거기서 참 많이 나옵니까? 진짜 한 몇 프로? 100%가 있다면은 프린터에서 한 몇 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체감상. 60%? 그럼 나머지 40%는 뭐예요? 교과서? 그냥 변형된 쌤이 문제가 모의고사 몇 개. 그럼 지민이가 어려워하는 건 그 중에서 모의고사입니까? 모의고사 해결되면은 100점 받을 수 있는 건가? 많이 나오지 않고 몇 개? 한 두세 개? 그게 등급을 가르는구나. 등급을 가르는 문제. 시험이 되게 느려요. 느리단 말이야? 뭐 늦게 친다는 거야? 쉬워 언제야? 응? 보통 5일쯤에 치는데 시작이 18일이라고? 잠깐만. 그럼 다른 시험 다 끝났을 때 너는 시험들을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야, 이게 상관없는데 너가 힘들겠다. 같은 학교끼리는 괜찮지만 다른 학교에다 같이 있을 때는 10월 18일부터 시작. 그럼 앞으로 2달 남은 거야. 저 넘게 남았어. 18일 정확하게 18일 좋아요. 제가 딱 적어놔야겠네요. 18일입니다. 서부고가 18일. 맞네. 10월 18일. 제 메탄 가면은 제일 빨리 친 애들이 언제 치냐면은 9월 22일에 치거든요. 그럼 거의 한 달 차이 나잖아요. 이거 너무 차이 나는데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그래. 그럼 시험 범위는 많이 가겠네, 그렇다고. 1학기 때 그 원까지 들어갔니? 그 기말고사 때? 원. 그러면 도의동부터가 이번 2학기 시험이 되네요. 서부고등학교는 뭐부터? 아니지, 도의동부터. 네, 우리 같이 좀 이렇게 고생 좀 합시다. 시험 대비 들어가면. 알겠지? 시험 답은 나왔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근데 끝까지 쌤 숙제 내면 원래 다 안 하고 터프 문제 정도는 뭐 하루에 같이 풀고 그 베이직하고 노멀 중에서 문제 많지 않니 이번에는? 그래 다 풀자. 130까지요. 어때요?
뭐 내일까지는 아니야. 다음 주 토요일까지인데 내일 정도 추가로 나갈 거니까 추가했는 데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좀 많지만 할 수 있죠? 맞을까요? 그래 오늘 한 2분 일찍 마쳤는데 일찍 쉬고 내일 건강하게 되도록 합시다. 그래. 내일 또 우리 은진이가 또 오면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은진이한테 지금 연락을 했는데 아까 너도 한번 치고 괜찮은지